안녕하십니까. 이스타TV 뉴스 시간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스타TV 뉴스에 대한 관심과 여러분의 사랑 너무나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이스타TV 뉴스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풋볼 런던에서 올여름 아르테타가 영입할 수 있는 선수들의 목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가히 충격적이지 아닐 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을 런던에 있는 박종윤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네네. 아르테타가 올여름 영입할 수 있는 선수 목록이 공개가 됐다고요? 잘못 꼬셨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거기 어디셔? 네. 저 박종윤 기자. 네, 박종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네. 아스날 아르테타 감독이 올여름 영입할 수 있는 선수들의 목록이 공개가 된 것 같은데요. 가히 충격적이지 아닐 수가 아니게 됐습니다.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 충격은 아니지만 이 선수들을 영입했을 때 바로 런던으로 찾아가겠다. 수많은 전 세계 각지의 아스날 팬들이 들고 일어나겠다. 이 정도 명단이 공개돼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달을 드릴 텐데요. 전체적인 명단보다는 아무래도 충격적인 선수 위주로 명단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크리스 위틀리 기자가 보도한 선수들은 일단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캐나다의 조너던 데이비드, 그리고 우루과이의 다윈 누네즈, 그리고 스웨덴의 이사크, 뭐죠? 그냥 끄덕거리신 건가요? 네. 네. 아니, 그 선수들의 면면이 너무 화려해서요. 네네네. 네. 런던에 있는데 옆에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유리 틸레망스, 그리고 후백 네베스, 루카 요비치, 마르코 아센시오, 빅터 오시멘, 마커스 레시포드, 도미닉 칼버트 루인,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름값을 이제 이름을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의 그 인지도가 있는 그런 선수들, 아스날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선수들도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3명 정도의 선수 이름은 아스날 팬들이 듣자마자 뒷목을 잡고 가만두지 않겠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네, 미안합니다. 계속 이어가세요. 네, 그 아스날의 이 중차대한 이적 시장 얘기를 하는데 그 기침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근데요, 뭐 루카 요비치, 뭐 아센시오, 레시포드 이런 선수들 그래도 한 획을 그었던 선수들 아닙니까? 그 아스날 가서 좀 잘할 것 같은데요. 그 제가 3명 선수 얘기할 줄 어떻게 알았죠? 딱 3명으로 잘 고르셨는데요. 아니, 그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이니까요. 맞습니다. 이름값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루카 요비치, 레알 마드리드 이적한 이후에 같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나 아르테타 본인이 최근에 선수들을 잘 육성한다고 해서 이 선수마저 본인이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큰 오산입니다. 네, 루카 유비치 지금 이적료 이 얘기 나오는 금액이 400억인데 400억 정도면 차라리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게 낫죠. 이 정도 영입은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르코 아센시오, 언제적 아센시오입니까? 아센시오를 데리고 오고 싶다면 차라리 감독으로 지단을 영입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르테타 열렬한 팬이라고 하는데요. 팬질은 아이돌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커스 레시포드를 영입하고 싶다. 그러면 사회운동하는 사회운동가 혹은 기부천사를 영입하면 됩니다. 기부천사 김장훈 씨 영입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3명의 선수를 3명의 선수 중 1명을 아스날에 영입한다면 그만큼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각자 팬들의 의견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안 다릅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대하죠? 네네. 자, 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보세요? 네. 자, 여보세요? 네, 전화 끊을게요. 고맙습니다. 내게 도청장치가 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소식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스타 호날두가 아동학대 혐의로 최대 10년형을 구형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10년형을 구형받는다.
이거 간단치 않은 일인데요.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올드 트래포드에 가 있는 박종윤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기자. 네,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드에 나와 있는 박종윤입니다.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아니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큰 논란을 좀 생산했었던 호날두 선수가 무려 징역 10년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호날두 팬들도 이것은 쉴드 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32라운드 에버튼과 경기에서 맨유가 1대0으로 충격적인 패배를 거뒀습니다. 그 경기에서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어도 호날두 선수가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 장면을 본다면 14세 자폐를 앓고 있는 이 소년 제이콥 파딩의 손을 내리치면서 손등은 멍이 들었고 휴대폰이 내동댕이 쳐지면서 이 박살이 난 모습이 잡혔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이 법과 다르게 영국 법상 이 피해자가 15세 이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적인 폭행 대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10년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호날두 선수 추후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네, 호날두는 사과를 했는데요. 이 사과를 공식적인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려서 이것은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과문의 내용도 논란이 있습니다. 올드 트래포드로 초대를 해서 여러 가지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팬들이 봤을 때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제이콥 파딩의 어머니 사라 켈리는 원치 않는다, 우리 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에 진 건 진 거지만 좀 경기 후에 감정 컨트롤에 있어서 좀 아쉽지 않나. 그리고 이 상황은 팬들이 충분히 분노할 만하고 또 호날두에 대해서 실망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화가 났습니다. 네. 화가 났다고요? 네, 박종윤 기자. 혹시 화 안 나셨나요? 네, 저도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팬들이 화날 만해요. 네, 이렇게 감정 조절 못하고 이러면 안 돼요. 네, 좀 더 차분해져야지. 어린 팬들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프로 선수가 말이야. 아무튼 박주현 기자 소식 잘 전해드렸고요.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식이 있다면 저희 스타TV 뉴스에서 좀 더 발빠르고 풍성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돌아온 박종인입니다. 스타TV 뉴스 대담 시간이고요. 이승우 선수가 김천 상무를 상대로 한 개의 골 그리고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K리그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리그 1 9라운드 MVP로도 선정이 됐거든요. 어떤 이유로 이승우 선수가 이렇게 K리그에서 대단한 활약을 펼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승우 선수의 전망까지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이승우 전문가, 이승우 선수로 흥하고 이승우 선수로 소주 한 잔까지 마셨던 이주원 해설위원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해설위원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승우 선수로 이 유니폼을 입고 소주를 마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네, 제가 뭐 이승우 선수를 얼마나 좋아하면 유니폼을 그렇게 구입하지 않는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이승우 선수 유니폼을 특별히 구입하고 마킹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승우 선수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빠삭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승우 선수로 삼행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운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승, 승리하자, 우승이다. 대본에 없었던 플레이인데, 네. 나이스한 플레이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진행을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하시네요. 네, 마음에 듭니다. 네네. 자, 이 K리그에서 벌써 3골을 기록하고 그리고 두 번째 MVP를 달성을 하고 있는데, 이승우 선수가 사실 많은 사람들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점,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승우 선수에게 좀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선수의 어떤 스타일을 봤을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하구나, 믿음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해외에서 활약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좀 어린 나이기도 했었고 또 이제 바뀌는 팀마다 오랫동안 꾸준하게 시간을 부여받은 적이 좀 없었거든요. 안타깝게도. 네. 거기서 좀 그런 시간들을 좀 이겨내지 못하고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국내에 돌아와서 많은 팬들에게 지지를 얻고 그리고 김도균 감독이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해주다 보니까 스스로 폼을 끌어올리고 본인의 장점을 한껏 발휘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전문가 이주원 해설위원도 그럼 이승우 선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나요? 이제 이승우 선수는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불호에서 호로 돌아선 팬들이 많을 것이다.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돌아서셨나요? 저는 애초부터 이승우 선수에 대한 기대가 컸던 사람입니다. 기대도 크고 믿음도 크다. 그럼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정도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혹시 이승우 선수에게 얼마 정도 빌려주실 수 있나요? 이승우 선수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신지. 제가 뭐 잔액을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잔액을 봤을 때는 한 17만 원 정도까지. 17만 원 정도. 네. 그 정도는 뭐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 정도 활약, 17만 원 정도의 활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 이승우 선수가 대표팀 재승선은 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벤투 감독이 활용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폼으로 봤을 때는 조커 영혼으로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조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최종 예선을 치르면서 어쨌든 전체적인 경기 분위기가 그래도 내용적으로는 힘들었을 때도 내용적으로는 압도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좀 답답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이승우의 폼이라면 지금의 득점 감각이라면 좀 답답한 어떤 공격 라인에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사실 이승우 선수가 지난 월드컵 대표팀에 뽑혔을 때도 그런 역할들을 곧잘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월드컵에 가는 건 좀 어렵겠죠. 그건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네. 이승우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경험들, 물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비판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연령별 대표팀에서만 잘한다. 성인 대표팀에서는 보여준 게 없다. 성인 프로팀에서는 보여준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성인 무대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송민규 선수를 예를 들겠습니다. 나이가 이제 이승우 선수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표팀에 계속 뽑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승우 선수도 못 뽑힐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활용만 봤을 때는 이승우 선수가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지금 K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승우 선수가 유럽 무대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승우 선수가 유럽에서 또 커리어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의 팬분들은 이 K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유럽에서 날개를 펼치기를 바라는 팬분들이 많은데 이 전문가 이주원 해설위원께서 보시기에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이제 이승우 선수가 K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유럽 무대에 재진출한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또 가면 다시 새로운 도전이거든요. 아하. 거기서 또 불안한 점이 좀 있을 수 있죠.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또 이승우 선수가 원하는 또 팬들이 원하는 규모의 클럽으로 갈 수 있느냐. 아하.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좀 바꿔 얘기했을 때 애매한 수준의 클럽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K리그에서 지속적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애매한 클럽이라기보다는 그 리그를 얘기하는 거죠. 리그 했을 때 빅리그에서의 중위권 이상의 클럽을 갈 수 있으면 저는 꼭 가야 된다. 꼭 가야 된다고 네. 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약간 일반 변방리그. 네, 뭐 이전에 있었던 뭐 벨기에라든지 네. 아니면 뭐 포르투갈 예. 뭐 이런 리그 포르투갈이요. 네, 포르투갈 보통 이제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스파게티, 네, 좀 칼칼하잖아요. 스테이키. 네, 네. 그래서 충분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너무 급하게 마음은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너무 보기 좋거든요. 예. 네. 자, 제가 알기로 저희 이제 또 이스타TV 뉴스에 출연하기 위해서 이승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주원 해설위원이 이승우 선수의 세리머니와 춤을 그럼요. 100% 해왔다고. 이런 것도 이제 사실 들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축구적인 요소만 분석을 하지만 이 축구적인 요소만 분석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그 외적인 요소도 분석을 잘해야지만 전 진정한 전문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제가 이승우 선수 세리머니의 아주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조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좌요. 네, 그렇죠. 준비가 된 건 아니지만 네네. 충분히 제가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우 선수의 셀러브레이션의 기본은 뭐냐면 네. 기본 자세는 뭐냐면 절대 이 상박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아하. 네, 즉 자세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요렇게. 네, 네. 항상 요렇게 하든 이제 숭- 요렇게 하든 그렇죠. 네, 그런 요런 느낌으로 느낌으로. 그런 네, 느낌으로. 김동열식. 네, 그런 예, 예, 느낌으로. 예, 예. 그래서 상박을 최소 떨어뜨려도 이 5cm, 10cm 이렇게. 이 이내에서 놀아야 예, 된다. 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많이 벌리거나 이렇게 막 가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춤추는 안 거는 된다. 이승우의 댄스가 아닙니다. 네. 네, 상박을 붙여놓고 항상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 느낌만 해도 갈까, 이승우 말까. 선수 셀러브레이션 따라할 수 네. 있습니다. 네. 해볼까요 한번? 네네. 상박은 항상 예, 붙여놓고 붙여서. 갈까 말까 이런 느낌으로 네 갈까 갈까 말까 이런 느낌으로. 갈까 네. 말까 마무리는 언제나 네. 360도 턴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죠? 갈까 말까 상박을 최대한 붙인 상태에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주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 네.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이것도 하고 그러던데 이거는 좀 어떻게 알 수 네,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본인의 어떤 그 흥인가요? 흥임에서 네. 센스로 마무리는 한 바퀴 돌면서 팔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최대한 중요한 거는 상박을 최대한 붙여놓은 붙여야 된다. 상태에서 너무 벌리면 안 돼요. 네, 네. 그럼 한번 이제 또 직접 한번 짝 시연을 보여주시죠. 네. 자, 득점이 골! 네, 지금까지 국내 최고 이승우 전문가 이주원 해설위원을 모시고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뉴스에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초청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승우 선수를 열렬히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저희 다음으로 스포츠 뉴스 그리고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TV 스포츠 뉴스 노경현입니다. 제가 스포츠 뉴스는 오늘 처음 해보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소식이 있는데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가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와의 패더급 타이틀 매치에서 4라운드 레프리 스탑 TKO로 패배했습니다. 2013년 처음으로 가졌던 조제 알도와의 타이틀 매치 이후 약 9년 만에 찾아온 타이틀 획득의 기회였는데요. 너무나 야속하게도 챔피언의 벽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찬성 선수는 코리안 좀비라는 별명에 걸맞게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저력을 전 세계 격투기 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비록 정찬성 선수가 패더급 챔피언이라는 자신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번 도전은 한국 격투기 발전에 크나큰 밑거름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빙상계 레드벨벳 슬기 최민정 선수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의 엄청난 활약에 이어 세계선수권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최민정 선수는 11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1000m와 3000m 슈퍼파이널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날 1500m 금메달 성적까지 합쳐져 랭킹 포인트 107점을 달성한 최민정 선수는 캐나다의 킴부탱 선수를 앞지르며 종합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최민정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왕좌를 차지한 건 2015년, 2016년, 2018년에 이어 네 번째인데요. 이 최민정 선수의 금빛 질주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살아있는 전설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숙적을 상대로 화려한 복수극을 준비합니다. 페이커 선수의 소속팀 T1은 오는 10일 부산에서 열리는 2022 리그 오브 레전드 미드시즌 인비테이셔널에 참가하는데요. T1의 상대는 지난 2019년 페이커 선수에게 좌절을 안겼던 유럽의 G2로 결정됐습니다. 당시 페이커 선수의 소속팀 SK텔레콤은 미드시즌 인비테이셔널 플레이오프 4강전과 이어질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4강에서 G2를 상대로 연달아 패배를 당하며 아쉬움을 삼켰는데요. 2019년 멤버로는 유일하게 팀에 남아있는 페이커 선수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저희가 2019년 G2한테 패배하면서 아쉽게 MSI랑 롤드컵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는데 올 시즌은 저희가 전승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팀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는 저희가 꼭 G2를 이기고 결승무대까지 올라가서 우승컵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너, 제우스, 구마유시, 캐리아 등 젊은 선수들의 폭발적인 성장에 페이커 선수의 노련함까지 더해진 T1이 LCK 최초 전승 우승의 기세를 세계 무대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주세요.
이상 이스타TV 스포츠 뉴스 노경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TV 새로운 날씨 요정 이유빈입니다. 김수빈 캐스터는 지금 급동 이슈로 좌천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 날씨를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자, 잉글랜드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잉글랜드는 언제나처럼 지역별로 제각각인 기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맨체스터 날씨 먼저 알아볼까요? 올드 트래포드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잠정 해제될 전망입니다. 또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챔스권을 바란 분들이 많을 텐데 날씨가 계속 이러면 챔스 티켓 빠이입니다. 에티하드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머지사이드발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햇살과 빗줄기가 반복되는 날씨 탓에 독일산 클로버가 우후죽순으로 피어나 트로피 재배에 차질을 빚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행스럽게도 KDB-17이라는 성능 좋은 제초기의 투입으로 큰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머지사이드 날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디슨 파크 지역은 최근에 좋아지고 있거든요. 에버튼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번 주만큼은 따뜻한 햇살을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필드 지역에서는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스페인에서 흘러들어온 문어대의 습격으로 트로피를 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당국의 빠른 조치 덕에 트로피 낚기가 정상화됐지만 안필드 지역 주민들께서는 방심하지 말고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런던으로 가보겠습니다. 북런던 날씨 먼저 알아볼까요? 토트넘에서는 잇따라 우산과 우비 공장들이 도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계속되는 써니한 날씨 때문인데요. 챔스권 전망도 매우 화창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 주민들은 외출 시 손크림 스킵하면 피부가 탈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아스날 지역은 브라이튼에서 갑자기 나타난 갈매기떼에게 새똥 폭격을 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챔스권 기후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부 런던 지역인 첼시는 기습적으로 등장한 먹구름의 영향으로 흐린 시기가 있었으나 다시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흐려질 수 있으니 첼시 지역 주민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왓포드는 미국발 먹구름에 도시가 점령당했습니다. 마치 왓포드에서는 맑은 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요즘 날씨 상황입니다. 갈피를 잡을 수 없었던 노리치 지역의 날씨는 다행히 먹구름이 살짝 거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우산은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럼 지금까지 이유빈이었습니다. 네. 아, 제가 크로징 거예요? 네. 메인 앵커신데요. 네. 지금 좀 멘트에 나가서요. 네네네. 네, 지금까지 아주 풍성한 소식의 이스타TV 뉴스였습니다. 정말 풍성했습니다. 네, 잉글랜드 소식과 또 이승우 선수에 대한 이야기 또 숨소식. 날씨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의 만족감을 위해서 눈과 귀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이스타TV 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